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이 첼시에도 패배하면서 라이프치히전에 이어 2연패에 빠졌습니다. 케인의 부상 공백을 홀로 메우던 손흥민의 이탈은 토트넘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있죠. 손흥민의 5경기 연속골로 근근히 승점을 따내던 토트넘의 경기력은 사실 결과와 무관하게 꾸준히 부진하긴 했습니다. 손흥민 효과에 가려졌던 부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현재의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 부상이 최초 오진으로 더 악화된 것이 아니냐, 수술대에 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손흥민 영국 재입국 관련된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언제나처럼 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손흥민이 오른팔을 다친 것은 지난 16일 에스턴빌라전이었죠. 당시 손흥민은 경기 시작 1분 만에 상대 수비수와 충돌해 착지하는 과정에서 오른팔을 다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원래 엄살이 없는 선수여서 걱정이 됐는데 토트넘 의무진이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다시 손흥민을 그라운드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기 보면서 큰 부상 아니구나 했었어요. 심지어 전반 막판에 페널티킥 차서 골도 넣었고 전반전 휘슬 울리고 그라운드에서 체크도 다시 받았어요. 하프타임 뒤에도 이제 다시 경기장에 나왔기 때문에 팔이 좀 불편해 보이긴 해도 뛰는 데는 문제가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경기 막판에 극장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뭐 세레모니도 했었고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오진이었다는 거죠. 스포츠서울 21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검사 결과 미세골절이 아니라 뼈가 완전히 부러진 상태다. MRI, CT 등 검사 결과가 동일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경기 중 진통제 등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게 그 손흥민 측 관계자의 증언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팔이 부러졌는데 부상 있고 풀타임 뛰고 극장골 넣고 골 세레모니 하고 인터뷰까지 이걸 다 한 손흥민 선수도 대단합니다만, 팔이 완전히 부러진 선수한테 진통제 하나 안 주고 다시 경기장으로 들여보낸 토트넘 의무진. 진짜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건 부상 직후 그리고 하프타임 때도 의무진이 체크를 했다는 겁니다. 손흥민 표정이나 뛸 때 동작들을 보면 분명 팔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통증이 없었을 리가 없잖아요. 팔이 부러졌는데. 게다가 여기가 지금 손흥민이 3년 전에 다쳐서 수술한 그 부위란 말이죠. 사진 보면 흉터도 있지 않습니까? 의무진이 이걸 알았다면 좀 더 심각하게 인지를 했어야죠. 혹시 의무진이 토트넘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부상 이력을 몰랐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 사람들 이력을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뭐 엊그제 온 게 아니라면 손흥민 수술 이후에 왔더라도 부상 이력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왔고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찾아보니까 부상 이력을 몰랐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메디컬 스포츠 사이언스 팀 헤드가 닥터 샤바즈 무갈이라는 분인데 이 팀에 온 지 10년 된 분이고요. 뭐 이분은 총괄이니까 그렇다 치고 1군 팀 닥터 크리스토퍼 휴즈, 무엇보다 헤드 피지오 제프 스콧, 피지오 스튜어트 캠벨, 이분들은 경기장에서 손흥민 부상을 직접 체크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전부 손흥민이 3년 전에 다쳤을 때 토트넘에 있던 분들이에요. 피지오가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이제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물리치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팀장, 그러니까 헤드인 제프 스콧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에서만 17년째 지금 있고요. 팀원인 스튜어트 캠벨도 13년째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팔 부러진 선수를 체크도 제대로 못하고 풀타임을 뛰키냔 말이죠. 토트넘 풀백 출신의 앨런 후튼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상당한 채로 풀타임 뛰어서 부상이 악화됐을 수 있다. 꼭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죠. 저도 이 분야에 식견이 있는 국내 의사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 신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여기서는 뭐 닥터 K라고 할게요. 닥터 K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골절 수술은 뼈가 단순하게 부러졌느냐, 뭐 복합적으로 부러졌느냐, 아니면 뼈 조각이 돌아다니느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수술 난이도도 다르고 회복 시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외 전문가들이 죄다 2달 이상, 어쩌면 3달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어쩌면 이것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술 관련된 기사에 보면 손흥민 측 관계자가 뼈가 비스듬하게 부러졌다고 했잖아요. 같은 팔과 비슷한 위치, 비슷한 부상이긴 해도 3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뼈 이제 그 부위에 더 나쁘다 뭐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손흥민의 부상 이력과 골절 정도를 제때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상태가 좋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죠. 아니 토트넘 수준의 이 구단 메디컬 스텝 이 정도면 어떡합니까, 수준이. 계속 뛴 손흥민도 참 대단합니다만
토트넘 피지오들 수준에 대해서는 현지 팬들 사이에도 걱정이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 아약스전 때죠. 이때 경기 중 이제 선수들의 부상 체크를 피지오가 주로 담당하잖아요. 이 경기에서 수비수 베르통원이 피 흘리면서 쓰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토트넘 헤드 피지오인 제프 스콧이 베르통원을 지혈만 하고 다시 그라운드로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베르통원이 현기증 때문에 휘청거리면서 곧바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오가 뇌진탕 체크를 제대로 못한 거죠. 아무튼 다시 손흥민 얘기로 돌아가면 바로 교체가 됐다면, 만약에 손흥민 선수의 부상을 피지오가 좀 더 심각하게 인식을 해서 바로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교체가 됐다면 지금과 뭐 똑같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해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좀 크다 보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전반전 끝난 직후에 다시 고통을 호소해서 다시 진단을 좀 했잖아요, 피지오가. 그런데도 별다른 처방을 내리지 않은 거, 뭐 진통제도 안 줬다고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복귀 시기가 될 겁니다. 무리뉴 감독은 뭐 일찌감치 마음을 좀 비운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아무리 빨리 복귀한다고 해도 4월 중순은 넘어가지 않겠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